오늘 한번 최근 낙찰 사례 좀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금요일인데, 어제 거 한번 봐볼까요? 보통 금요일 날은 좀 사건이 별로 없어가지고, 어제 거 보면은 제일 많이 들어온 게, 시흥, 예, 시흥에 있는 아파트고요. 월곡동에 진주마을 풍림 1차 아이원이라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한번 전용 18평이고, 30명에 들어왔죠. 예, 엄청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한번 봐볼게요. 일단 위치를 한번 보시면은 월곶동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월곶역이 바로 이제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월곶역에 어떻게 보면 제일 호재라고 보면은 월곶 판교선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경강선 공사 중이라고도 뜨는데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월판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월곶이 이 시흥에서 이쪽 이제 장곡동을 거쳐서 뭐 광명, 안양, 뭐 인덕원 이렇게 거쳐서 결론적으로는 판교까지 가는 일자리 노선이죠. 그래서 이쪽 월곶에서 지금 시흥 월곶에서 판교로 가려면 되게 먼데 이 월판선이 생기면은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곶역에 내리면은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만 있고 이쪽이 이제 사실 고등학교가 없는 게 조금 단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경매 물건이 아마 이 116동인가 205동인가 여기에 이게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은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90명 넘게 들어온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더 많이 기억에 남는데 초품 아파트고 월곶역이라도 굉장히 역세권인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2002년식이라서 한 20년 정도 된 아파트고 실제로 여기도 가보면은 되게 조용합니다. 예, 되게 조용해요. 그냥 뭐 저도 가끔 몇 번 가봤는데 되게 조용한 동네더라고요. 그래서 뭐 채무자 겸 소유자가 등재돼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못 갚아서 나온 정말 뭐 평범한 물건이고요. 시세를 한번 봐볼게요. 네. 30명이나 들어온 아파트의 시세가 실제로 어떤지 네이버 부동산으로 봐보면은 지금 24평, 예, 24평이고 매매가로 치면은 4층 2억 6,500, 뭐 확장되고 올수리 된 게 2억 6,500인데 실제로 낙찰된 거는 별 차이 없죠. 예, 2등이 뭐 2억 5,900 정도 됐으니까 층이 109동 8층, 이건 111동이고, 예,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사실 세입자가 껴있는 물건이라서 경매 물건은 사실 명도하고 뭐 하면 입주가 곧바로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실거주자분이 거주하려고 하신 것 같다. 제가 볼 땐 그렇고 최근 실거래가에 보더라도 2억 6천대, 뭐 비싼 건 2억 7,800. 네. 보통 그렇게 돼 있죠. 지금 2억 5,900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실거주자분이 어, 거주 목적으로 들어가신 것 같다. 그래서 시세보다 뭐 월등히 많이 싸게 받은 건 아니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다들 이 도로도 궁금해 하거든요. 도로. 예. 강서구 방화동에 있고 도로 72평 이제 240제곱미터인데 이거를 두 명이나 들어왔어요. 방화동을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은 그냥 일반적으로 지나다닐 때 보이는 도로거든요. 도로를 왜 샀을까? 이걸 한번 봐볼게요. 자, 일단 한번 위치부터 봐볼게요. 위치를 보시면은 강서구 방화동이라는 곳이고 9호선의 공항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바로 위쪽에 있고 그냥 지도로 봐볼게요. 지도로 보면은 그냥 도로예요. 뭔가 특별한 건 없어 보이죠? 그래서 이쪽이 지금 계라산역이 있고 이쪽 라인이 사실 이제 재개발 구역이긴 하거든요. 그럼 이거를 정확히 어디서 보냐? 아파트 실거래가로 한번 보시면 돼요. 이거를 인터넷에 아실, 예, 아실이라고만 검색해도 나옵니다. 그럼 아파트 실거래가 앱이라고 뜨고 그러면은 단지를 없애고 쭉 축소를 해봐서 우리가 아까 경매 물건이 공항시장역이었죠. 그럼 이쪽에 보시면은 공항시장역 쪽으로 계속 방화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해가지고 옛날에 이 방화 그 뉴타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에 계속 이제 재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지금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방화 3재정비 촉진구역에 포함된 구역입니다. 예, 공항시장의 바로 위쪽이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조합 설립 인가까지는 한 초기 재개발이라고 하죠. 초기 재개발 물건이고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서울 기준으로 90제곱미터 이상이면 입주권이 나옵니다. 네,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 자, 그러면은 지금 경매물건 같은 경우에는 90제곱미터가 넘죠. 네, 그러면은 입주권이 나오는 거고, 이건 이제 그때 가서 좀 정확한 어떤 그런 거는 봐야겠지만은 8억으로 서울의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예,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재개발 이 자체가 조합 설립 민감하는 완전 그 초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다. 그래서 뭐 우리 아이가 서울의 아파트를 가졌으면 좋겠다. 신축을 그거 한 10년, 20년 기다릴 수 있다. 예, 그러면은 이런 거는 하는 거 추천드리고, 일단 금액대가 이제 8억이라는 금액이기 때문에 진입을 많이 안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은 제가 볼 땐 뭐 나쁘지 않다. 예, 다만 시간이 좀 오래 필요할 거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서초구 아파트 봐볼까요? 서초구 우면동이고 네이처힐 6단지라고 하는 아파트입니다. 지도를 한번 봐볼게요. 지도를 한번 보면요. 우면동은 이제 서초구에서도 좀 거의 아래쪽, 제일 외곽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서초구에서 한 15년 살았지만은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쪽은 그냥 맨 땅밖에 없었고, 그때 당시에는 제 기억으로는 아마 KT 우면연구센터랑 이 LG전자 R&D 캠퍼스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마도 제 기억이 맞다면. 그리고 여기 있는 영동중학교는 이 동네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원래 이쪽 한전 쪽, 예, 이제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 이쪽 자리가 원래 이제 영동중학교 이쪽이 있었거든요. 이게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전을 했더라고요, 우면동으로. 그래서 우면초등학교도 생겼고, 그래서 이쪽이 네이처힐로 해가지고 이제 임대주택 단지예요. 그래서 지금 네이처힐이 엄청 많이 생겨서 이쪽 6단지가 지금 경매물건이 나왔고요. 이 바로 뒤에는 과천입니다. 네, 건너편은 과천이에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서초구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끝자락에 있는 아파트고, 평수는 전용 34평. 예, 평수가 크죠. 이것도 27명이나 들어왔습니다. 예, 9층. 그래서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뭐 2013년부터 소유를 하고 있고 10년 정도 이제 소유를 했죠. 그래서 이것도 결론적으로는 대출을 못 갚아서 나오는 물건이다. 시세를 한번 봐볼게요. 시세가 전용 114니까 평수가 좀 커 보이는데 46평, 47평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시세는 얼추 한 19억 정도. 근데 이제 대형이라서 거래가 그렇게 뭐 많이 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 거래가 사실 별로 없죠. 그래서 경매로 사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한 1억 이상은 싸게 받은 것 같다. 네, 그럼 이제 그 비용으로 10년 정도 됐으니까 제가 볼 때는 수리는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쪽 네이처힐 자체가 조금 안 좋은 점, 단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대중교통이 좀 멀어요. 네, 그게 조금 단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뭐 경매로 어찌됐든 좀 싸게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 김포공장 같은 거 보면은 1624평인데 지금 평당 200만 원도 안 되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위치를 보시면은 지금 송말이라는 곳이고 대고다이시랑 반경 한 3km 안쪽 들거든요. 네, 2.5km 정도 되죠. 이 정도면 괜찮거든요, 위치가. 네. 그리고 실제로 거리뷰를 봐서 이쪽 도로를 보면은 뭐 도로도 괜찮습니다.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김포에서 이 정도 컨디션이면 굉장히 괜찮은 편이거든요. 김포 공장을 많이 가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도 제가 볼 때는 이쪽도 평당 200만 원도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250은 훨씬 넘을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 입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보시다시피 IC랑 한 3km, 뭐 아니면 한 4km 정도 반경 안에 있어야 되고, 도로가 중요하거든요. 도로를 봤을 때 김포 같은 데는 많이 다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도면 되게 좋은 편이고, 되게 일반적으로 되게 안쪽에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좀 이런 쪽으로 봐보시면은 보통 이렇게 좁아요. 네, 김포 공장 자체가. 근데 경매물건 같은 경우에는 도로변에 있는 공장이다. 이 안쪽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괜찮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컨디션이 괜찮은 겁니다. 사진을 한번 봐보시면요, 마당이 되게 넓죠. 그래서 뭐 직원들도 좀 일을 많이 하고, 건물 상태도 뭐 이제 가설 좀 만들어서 이렇게 주차 좀 시켜놨고, 건물도 뭐 상태가 나쁘지 않다. 네,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고, 사용 승인일도 2018년도식이기 때문에 5년, 6년 좀 안 된 건물이 이제 공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낙찰가액으로 치면은 평당 200만 원도 안 된단 말이에요. 29억 3천에 1600, 뭐 지분이니까 24평. 그러면은 실제로 계산기로 계산을 해볼까요? 이게 얼마나 잘 받았는지. 29억 3천인데 1624평이죠. 1600 180만 원이죠. 평당 200도 안 되는 가격에 받았다는 거가 제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자, 그럼 공장 시세는 어떻게 보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IC랑 가깝잖아요. 그리고 도로변에 거의 붙은 공장이잖아요. 거기에 용도는 계획관리죠. 그러면 제가 볼 땐 이런 공장은 5년, 10년 가져가도 물릴 게 사실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도 네이버를 들어가셔서 공장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공장. 아까 이런 공장. 그러면은 경기도 김포시, 그리고 경매 물건이 대곡면. 그러면은 경매 물건이 자, 이쪽 송말이라는 곳이거든요. 예, 이 사거리 쪽. 그러면은 여기서 이쪽 송말이죠. 대략적으로 위치를 보면 석정산업단지, 예, 이쪽, CU 이쪽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위치가 맞다면은 석정산업단지 바로 아래쪽 이쪽이잖아요. 그럼 대략적으로 좀 이쪽인 거죠. 그러면은 이 공장으로 탭을 봐서 매매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공장 13억인데 평당 420이죠. 네, 근접. 그리고 자, 이쪽 봐볼까요? 이쪽은 평당 398. 네, 이쪽은 조금 비싼 것 같고, 이 좀 안쪽으로 봐볼까요? 그럼 여기는 314. 이건 이제 신축이죠. 270. 더 안쪽으로 가보면은 280, 270. 생각보다 260, 280. 그럼 제가 볼 때는 이 도로변에 들어가 있는 거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쪽 시세만 대충 다 클릭해봐도 260, 70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260으로만 볼게요. 그러면 경매를 지금 낙찰을 얼마에 받았죠? 우리가 이제 경매 받으시면 180에 받았으면은 80만 원만 곱해보면은 얼마죠? 1624평에 그냥 보수적으로 보는 거죠. 지금 12억, 13억 싸게 받았죠. 좋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이용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죠. 실수요자분들. 그런 분들은 대출도 잘 나오고 금리 혜택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누군가는 김포에 돈이 되냐고 하지만은 누군가는 10억 이상 싸게 받아서 내가 운영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쪽 김포 쪽은 앞으로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종포천 수도권 제2 외곽순환도로가 뚫리면은 지금 뚫렸잖아요. 이 대구 IC랑 서귀포 통진이라. 그럼 지적 편집도로 클릭해 보시면은 이쪽이 쭉 더 생기거든요. 파주, 양주, 포천까지 뚫리면은 더 좋아지는 거죠. 그럼 매수를 언제 해야 될까요? 지금 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최근에 낙찰가액만 보더라도 사실 아파트는 그렇게까지 막 되게 싸게 받는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아파트 쪽만 보지 마시고 좀 토지나 공장이나 뭐 상가나 좀 남들이 좀 덜 보는 거 위주로 보시면은 제가 볼 때 충분히 돈 벌 게 많거든요. 이런 도로로 또 돈을 벌 수 있다는 거를 아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니면은 이런 동작구 다세대 빌라,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괜찮거든요. 이런 것도 위치를 보시면은, 물론 이제 이런 데 가면은 여기 사진 보시면은 뭐 예수 그리스도 막 써있긴 하지만은 좀 무섭죠. 근데 이런 사당동 같은 데도 입지는 이게 좋거든요. 이제 여기랑도 그렇게 멀진 않잖아요. 조금 걸어야 되긴 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쪽이면 거의 언덕의 시작으로 제가 볼 때는 알고 있는데, 살짝 언덕은 있죠. 이건 이제 현장 가봐야 되지만은 이쪽부터 거의 언덕의 시작인 걸로 제가 알기론 기억합니다. 그럼 이런 거를, 이런 빌라를 누군가는 낙찰받고 그냥 월세 받지만은 누군가는 이런 거를, 이게 지금 14평이면은 그래도 방이 3개죠. 3층, 연식은 90년. 그럼 이런 거를 단기 임대나 에어비앤비로 돌리면은 제가 볼 땐 거의 월세 막 2배, 3배까지 나오거든요. 이런 거를 현금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너무 경매를 받아서, 월세를 받아서, 아니면 경매를 낙찰을 받아서 얼마에 팔아서 매도 차익을 단타로 얼마 내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단순한 논리는 제가 볼 때는 롱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남들이 생각하는 거를 살짝 조금씩 바꿔보세요. 누군가는 이걸로 월세를 받기보다는 내가 사업하라 해서 월세 2배, 3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군가는 똑같은 돈으로 이런 거 뭐 공장 받아가지고 뭐 15억 이상 시세사익 내고, 이거는 이대로 해서 명도만 하고 팔아도 돈 엄청 남아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주택도 주택이지만은 그 안에서도 틈새를 찾아야죠. 그래서 계속 경매 낙찰가액이, 오늘 금요일도 계양구에도 36명 들어왔고, 수요일날도 고양시에 28명 들어왔고, 의정부에도 50명 들어왔거든요. 그럼 이런 걸 하느니 저라면은 남들이 안 하는 거, 그리고 돈이 되는 거, 그런 거를 저라면 무조건 할 겁니다. 그래서 남들 하는 것만 하지 마시고 이참에 좀 새로운 것도 배우시고 소액 사업도 하셔가지고 다들 계속 큰 돈을 벌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